오늘의 메인 컨텐츠는 요 괴담 스팟 리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알아볼 일본의 이 괴담 스팟은요, 일본 전국구에서 꼽는 심령 스팟이에요. 우리나라도 요즘에 좀 괴담이나 무서운 이야기에 대한 수요나 아니면 공급 같은 게 늘어나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약간 공포에 대한 오타쿠적인 컨텐츠 소비는 솔직히 말하면 일본이 조금 먼저긴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어떤 심령 스팟이나 괴담의 현장들을 지역구별로 정리도 해놓고 순위도 매기고 그렇게 사람들이 정리를 해놔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괴담 스팟은요, 일본 전국을 통틀어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오는 심령 스팟이에요. 정확히 현재 기준으로 3위에 랭크되어 있는 심령 스팟입니다. 그거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매기거든요. 그 순위를 매기는 척도가 첫 번째, 얼마나 무섭느냐, 공포도.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얼마나 사람들한테 화제가 되었느냐. 그리고 세 번째, 화제성에 이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거길 많이 방문을 하고 얼마나 인지도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인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험도. 이 현장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가. 물리적인 위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위험도를 이제 평가한 그런 척도를 별점으로 매겨요. 지금 소개해드릴 이 장소는요, 이 모든 지표 5개 만점으로 평점 5점입니다. 바로 조몬 토네루라는 곳입니다. 한문 보이시죠? 맨 위에 있는 게 상,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한자가 문이에요. 일본어로 읽으면 이제 조몬이라는 발음이 되는 거고요. 그 밑에 보이는 이제 일본어는 토네루,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터널입니다. 그래서 일본 발음으로 읽으면 조몬 토네루고,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는 상문 터널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상문 터널이라고 고정을 해두고 컨텐츠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화면에 보이시는 터널이 방금 말씀드린 상문 터널인데요. 이게 일본 홋카이도에 위치하고 있는 터널이에요. 길이가 약 507m 정도 되는 터널인데, 그냥 외관상으로 보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누나키 터널이라든지 그런 것만큼 뭔가 아주 압도적인 무서운 비주얼은 아니잖아요. 전국구의 어떤 괴담으로 따졌을 때 이누나키 터널이 2위더라고요. 여기가 3위고. 근데 그 안에 있는 괴담이나 내용들을 살펴보면 여기가 왜 3위가 됐지? 라는 의문을 좀 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터널이 1914년 10월 달에 개통을 했고요. 개통을 했을 때는 이 근처에 상문역이 있었어요. 조몬역이죠. 근데 개통을 하자마자 여러 가지 말이 돌았어요. 그 당시에 상문역에서. 어떤 말이 돌았냐면은, 이곳에서 누군가 근무를 하게 되면 근무를 하는 본인 또는 그 사람의 가족들 중에서 꼭 아픈 사람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또 실제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고 하냐면, 여기서 근무하던 직원의 아내가 갑자기 뜬금없이 열차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돌았대요. 갑자기 우울증을 앓다가 그랬다든지 아니면 남편이랑 싸웠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멀쩡한 여자가 열차에 뛰어들어서 죽었다, 그런 말도 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일본 국철 직원들도 여기 너무 기분 나쁘다 하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대요. 그러면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도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보니까 이 터널이 지어질 때요, 정말 처참하고 가혹한 노동 강요가 있었대요. 정당한 대가와 자발적인 그런 노동력의 제공이 아니라 노동의 강요, 착취, 학대에 의해서 만들어진 터널이 바로 이 상문 터널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1912년 3월에 착공을 해서 건설하는 동안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기간 동안 여기서 100명이 넘는 사망자, 희생자가 나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알아보다 보니까 과연 그 희생자가 100명 뿐이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문 터널이요, 실제로 사람들한테 괴담 스팟으로도 유명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어떤 어두운 자국 내의 역사를 담고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상문 터널이라는 거를 일본 웹에 검색하다 보면요, 꼭 같이 언급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문어방이에요. 문어방. 우리가 알고 있는 해산물 문어 맞고요. 방도 룸 맞아요. 그래서 문어방이라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왜 이 문어방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하냐 하면은 이곳에서 일하는 인부들을 문어에 비유를 한 거예요. 일본에서는 뭐 낙지나 문어를 타코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 터널 안에서 강제로 감금을 해놓고 일하는 형태를 이제 통틀어서 문어방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밝혀진 사실인데, 이때 노동 환경이 정말 열악해서 사람들이 잠도 못 자고 휴식도 없었고, 그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정말 제대로 된 식사도 아닌데 그 식사를 주면서 앉아서 먹게도 못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서서 밥을 먹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휴식도 부족하고 영양 결핍이 오겠죠. 그럼 사람들이 일하다 쓰러지고 죽고 약해지고 병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럼 일 안 하면 되지 않느냐? 노동자들 바보냐? 그렇게 힘들게 뭐하러 일을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가 단순한 터널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일하다가 병들거나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절대로 휴식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설령 여기서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쫓아가서 잡아서 알몸으로 묶어놓고 고문을 했대요. 여기서 발견된 유해 중에는 이제 뭐 병들고 아파서 서서히 죽어간 그런 시신들도 있겠지만, 뭐 두개골이나 신체 여러 곳에서 폭행의 흔적이 다수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병들어서 죽어가던 사람들요, 그 짓고 있는 터널 안에 선로 있죠. 선로 밑에다가 묻는다든지 아니면 인근에 있는 산에 유기라거나 묻기도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훗날에 그 인근에 산나물 채취하던 주민이 거기서 막 유골을 발견하기도 했대요.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이고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화면은 실제로 상문 터널에서 착취를 당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이에요. 일본 웹의 상문 터널 치면은 이 장면이 뭔가 대표적인 그 안에 어떤 노동 현장인 것처럼 많이 나오는 사진이거든요. 제가 번역을 한 게 정확한진 모르겠지만, 뭐 홋카이도라는 지역을 당시 일본 정부에서 뭐 개척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저런 인부들을 좀 강제 노동 착취하는 그런 현장이었대요. 그리고 지금부터가 왜 여기가 심령 스팟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렇게 악명 높은 괴담 스팟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주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인주라는 말이 있어요. 구글에다가요, 저 조몬토네루라는 일본 단어를 검색하면요, 가장 먼저 연관 검색어에 뜨는 단어가 인주라는 한문이에요. 한문을 그대로 뜻풀이를 하면은 사람이네 기둥 주자 써서 인간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왜 나왔냐? 일본은요, 참 터널이나 아니면 건물에 대한 그런 괴담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일본에 옛날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요, 약간 괴담처럼 사람들 사이에 은연중에 떠도는 내용이었는데, 터널이나 내지는 건물에 사람 기둥을 받친 그런 건물이나 구조물들은 거기에 영원히 머무르고, 사람 기둥이 없는, 그러니까 인주가 없는 건물보다 훨씬 견고하고 깨지기 어려워서 훨씬 더 탄탄하게 유지된다 하는 그런 속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사람을 기둥으로 건물 재료로 쓴다, 이런 괴담 같은 거예요. 이 상문 터널이요, 터널이 완공되고 한참 몇십 년 시간이 지난 1968년이었어요. 그 인근에 도카치라고 하는 바다가 있어요. 일본말로 도카치라는 바다가 있는데, 그 앞바다에서 지진이 좀 세게 일어났나 봐요. 그래서 이 터널 안쪽에 벽면이 손상이 되게 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후에 여기 보수공사를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터널 안쪽에 붕괴된 부분들을. 그러던 나중에 이제 공사를 하면서 이 터널 벽면에서 사람의 인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뼈가. 그런데 여러분들, 보통 사람이 죽어서 묻거나 거기서 뭐 시신을 유기했다라고 한다면 보통의 시신들은 누워서 발견이 되거나
유해가 이렇게 조각조각 멀리 흩어져서 발견된다든지 뭐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 여기 상문 터널 안에서 발견된 유해들은요, 꼿꼿이 서 있었답니다. 그래서 인주, 인간 기둥, 실제로 여기서 인간 기둥들이 나온 거예요. 이게 한 구가 아니라 공사가 진행됐던 여러 군데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꼿꼿이 서 있는 그런 인골들이 나왔다고 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인간 기둥에 대한 그런 속설이나 괴담 같은 게 막 은연중에 떠돌긴 해도 정말로 사람이 나와서 증명이 된 곳은 여기 상문터널이 일본에서 유일무이하다고 합니다. 사람 기둥의 존재가 확인된 곳은 실제로 여기 상문터널 하나뿐이라고 해요. 게다가 아까 전에 공사하는 약 3년 남짓한 시간 동안 여기서 희생된 사람들의 숫자가 한 100여 명 남짓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추후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여기서 나온 시신이 500구가 넘는데요. 500구가 넘는 그 사람의 유골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터널과 이 터널 인근에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런 배경들이 있다 보니까 이 상문 터널에는 여러 가지 괴담들이 들려와요.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터널을 개통한 이후에 이 터널 사이로 이제 열차들이 계속 운행이 됐는데 열차가 그렇게 급정거를 많이 했대요. 기관사들의 말에 따르면 신호등 같은 거 있잖아요. 신호등 불빛 같은 거, 불빛이 이유 없이 갑자기 불이 다 꺼져버린다든지, 아니면 터널을 지나는 기관사 눈앞에 갑자기 피를 흘리는 남자가 막 서 있는 게 보였다든지. 그래서 실제로 기관사가 내려가지고 주변을 확인을 한대요. 뭐 진짜로 다친 사람인지 뭔지, 내가 잘못 본 건지. 근데 주변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 사람이 안 보이다가 다시 출발을 하면 또 한참 앞에 그 똑같이 피 흘리는 남성이 보인다든지. 그리고 요건 실제예요. 이건 괴담이 아니고 정말 검증된 실화인데, 이 상문터널 인근에 거주하는 어느 주부가 산나물 있죠? 산나물을 찾기 위해서 터널 부근에 있는 고개로 올라갔대요. 근데 그분은 이제 동네 분위기를 알 거 아니에요? 거기서 거주를 하셨으면. 여기 이런 괴담들이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꺼려하고 안 온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찾지 않는 산이나 언덕은 어떻겠어요? 산나물 같은 게 굉장히 풍부하게 많이 있겠죠. 그걸 알고 있었던 거, 이분도. 그래서 하루는 산채를 채취하려고 그 언덕배기에 올라갔다가 이쯤 되면은 다 충분히 채취했겠다 해가지고 그 언덕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본인의 발이 땅에 딱 붙어서 떨어지질 않더래요.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뭐야 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발을 돌아봤더니 땅 밑에서 사람의 손과 손가락 유골 있죠. 이게 그 주부의 발목을 붙잡고 있더래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주부가 그렇게 후다닥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주부가 일을 겪었던 그 근방에서 정말 다수의 시신들이, 인골들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정말 시간이 오래 지난 시신들처럼 약간 거뭇거뭇하게 그렇게 때가 타 있는 유골들이 발견이 됐다고 해요.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괴담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심령 스팟 체험하는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여러 방송사에서 여기를 많이 왔다 갔다 하기도 했고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장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 상문 터널에 워낙 여러 가지 말이 돌고 괴담들도 많고, 실제로 이런 시신들이 나오기도 했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증명이 되다 보니까 저게 저는 이제 뭐 지역 차원에서 한 건지 나라 차원에서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걸 단순히 괴담 정도로 가볍게 보지 않고 실제로 1980년도에 이거 터널 공사하다가 죽은 사람들을 기리는 추도비가 세워졌다고 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미시령 고개 같은 데 가면은 공사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위령비 같은 거 세워져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확실히 이 괴담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다르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요, 이 추도비가 세워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아니 지금까지 수십 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뭐 아무것도 없다가 이제 1980년 돼가지고 추도비를 세운다고? 너네들 사실상 여기 귀신이 있다는 거를 공식화한 거 아니냐? 하는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추도비가 세워짐으로써 뭐 돌아가신 분들을
이제 추모하고 기리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 오히려 저 추도비가 여기에는 귀신이 있습니다 하는 뭔가 인증 마크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거 실제 일본 네티즌 분들이 그 괴담 사이트에 와가지고 댓글을 남겼고 가장 반응 좋았던, 가장 많은 분들의 공감을 받았던 대표 댓글 추려온 거예요. 저희 집안 어르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여기에서 노동자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아니면 이 관계자들이 말하기로 과로로 인해서 사람들이 쓰러지거나 영양결핍으로 쓰러졌다고 하는데, 우리 친척들이 말하기로 이거 영양결핍 과로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죽임을 당했다, 살해를 당했다 라고 우리 가족들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터널 건설 과정에서 어떤 진실이 있었는지 내가 살아있는 한 한번 조사해 나가보고 싶다. 내가 이거 반드시 찾아내겠다. 요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아는 거죠. 아는 사람들은 이게 뭔가 불편한 진실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고, 그 후손들도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진상 규명을 하고 싶어 하는 의견을 피력을 한 거예요. 두 번째 댓글입니다.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블로그라든지 여러 컨텐츠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댓글이거든요. 어떤 내용이냐? 이 상문 터널에서 일했던 노동자 중에 한 명이 일하면서 살아있는 동안 자기 여동생에게 보낸 편지가 발견된 것 같은데 내용이 이러합니다 하면서 쓴 댓글이에요. 여기 있으면 새벽 3시부터 심야까지 정말 며칠을 잠을 못 자고 근무를 시키고 있다 우리한테. 여기 가슴 쪽에서 막 뼈가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렇게 막 무거운 물건을 계속 들도록 강요를 했다. 그리고 아파도 절대 치료를 받지 못하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선로 밑에 다 생매장이 되고 있다. 그리고 경찰이 한 달에 한두 번 순찰은 오는데 여기서 죽은 사람들, 시신의 존재는 돈으로 속이고 있다. 돈을 먹여가지고 비리를 하고 있다. 또한 도망가는 노동자가 있으면 총을 들고 달려가서 잡아오고 했다. 그렇게 포획된 사람들은 이제 몸에 화상을 입고 막 벌거벗은 채 술을 뿌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야생 곰한테 습격을 받기도 했다. 굉장히 열악하고 위험한 상황임을 편지로 남겼대요. 그리고 이 편지에 대해서 처음 언급했던 사람이 말하기를, 이 편지를 보낸 사람 있죠? 노동자? 이분이 가출을 했었대요. 여기에 가려고 가출은 한 건 아니고 집에서 잠시 가출을 해 있는 동안 누군가가 접근을 해서 속은 거예요. 그렇게 홋카이도로 데려가서 저기서 노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쳤을 때 조금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옛날에 그 신안 염전 있죠. 모자란 사람들이나 불황자들한테 일할 곳을 소개해 주겠다 이러면서 염전 노예처럼 쓴다든지, 약간 그런 뉘앙스의 현장이었던 겁니다. 지금까지도 귀신 목격담이 들려오고 있는 현장이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누나키 터널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뭔가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처음에 괴담들이 시작하잖아요. 다만 뭐 영화라든지 입소문 때문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뭐 폐쇄도 해놓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지만, 뭐 희생자의 수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오히려 여기가 조금 더 압도적인 괴담 스팟이 아닐까 하는 게 저의 의견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